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용국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예비고1 학생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 아마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시험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시험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도대체 학교 시험 어떻게 나오는 거야? 나 가서 내신 잘 받고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모든 학교의 영상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출강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주된 학교들, 주된 고등학교들의 내신을 다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배명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송파에 있는 학교죠.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네. 배명고인데, 저는 사실 이 배명고 학교 이제 내신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선생님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학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죠, 당연히. 연구를 많이 하는 학교면.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요건 고민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항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학교마다 문항수는 조금씩 다른데요. 한 20문항에서 25문항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19문항이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거기에 서술형이 4문항이 3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서술형도 4문제 혹은 5문제가 출제가 되는 학교도 있는데 30점의 배점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출제할 때 그럼 문제 수가 좀 적으니까 선생님 시간이 좀 덜 부족한 거 아닙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반이 맞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문항수가 적으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쵸? 하지만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 문항의 출제가 출제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공식에 때려넣거나 계산을 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기억, 니은, 디귿의 진입 판정도 막 출제를 하시고요.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나와 있는 진입 판정을 할 때 그 연산 자체를 다 따라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확장을 한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화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5번 곱하면 될 것 같고 6번 곱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연산을 진짜 하시게 되면 무조건 시간이 부족합니다. 무조건 시간이 부족하고 그것을 출제 의도대로만 풀어야 돼요. 출제 의도대로 풀지 못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1등급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아니면 등급을 좀 잘 받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한 90점, 한 85점 내외 요 정도를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9문항이 나온다는 건 한 문제를 틀렸을 때 타격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출제 의도대로 풀지 않으면 뒤에까지 갈 수 없을 겁니다. 네, 무조건이에요. 왜요? 예. 거기에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꼬셔놨어요. 하지만 진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시간만 오래 걸리고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구나. 이 얘기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난 겁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진짜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출제를 하면 당연히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죠. 근데 어느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장입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확장인데요. 그냥 개념을 안다. 선생님 저 개념 한 번 했어요. 수상화를 한 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식을 아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 공식이 아니면 그 개념이 어디에 쓰이고 그리고 확장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의 스타일은요, 사실 일반적인 내신 문제집의 스타일보다는 모의고사 형태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더 통합적이고 조금 더 사고를 요하거든요. 예, 그런 문항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밀려요. 그러니까 실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가르칠 때 개념의 확장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공식을 때려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를 높이려면 그 사고의 확장이 필요해요. 뭐 어떤 학생은 이렇잖아요.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풀고 3번 문제를 풀고 4번 문제를 풀면 이 문제를 풀어서 하나를 풀어서 이렇게 덮을 때쯤 1번 문제의 유형을 잊어버립니다. 까먹었어요. 그럼 이게 틀리겠죠. 그쵸? 근데 어떤 학생은 요 한 문제만 풀어도 사고가 확장되니까 나머지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다 똑같은 문제잖아. 이렇게 인지할 수 있어요. 제 수업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문제를 풀어도 사고를 확장해서 나머지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개념을 확장했다고 해서 시험 시간에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꼭 기억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수학 실력하고요. 시험 성적하고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기에는 수학 진짜 잘해 라고 하는 학생도요. 시험 성적은 생각보다 얘는 왜 이렇게 못 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 때문입니다. 실전 훈련.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어떻게 운영할지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산만 해서는 안 돼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를 공부하면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시험 시간에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주 2회 정도, 제가 가르치면 이제 주 2회 정도 실전 형태의 내신 문제로 연습을 시켜요. 근데 그것은 집에서 그냥 숙제를 해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와서 시험 시간을 딱 주고, 학교처럼 시험 시간을 주고 매주 그렇게 실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신을 볼 때쯤 되면 그냥 매번 연습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는 그냥 문제집으로만 시간을 주구장창 주고 그냥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그냥 문제만 풀고 있으면 실제로 50분이라는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사고하는 건 다르다고. 이게. 그래서 실전 훈련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 특히나 이 학교의 시험지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시험 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니까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배명고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세한 건 실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